혹시 지금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환율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 굳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가슴 한구석이 답답한 느낌, 뭔가 묵직한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희 머니셰프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주관적인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채널 운영 방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화면 속의 숫자는 1,420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빨간색 상승 화살표가 마치 경고등처럼 깜빡거리면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설마 했습니다. 설마 다시 그 악몽 같은 숫자를 보게 될까?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박동수라고 할 수 있는 환율이 지금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420원. 이 숫자가 단순히 조금 높은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비명소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마다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전조 증상이 바로 미친 듯이 치솟는 환율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현재 우리는 또다시 그 공포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이러다가 1,500원 뚫리는 거 아니냐, 제2의 IMF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불과 한 달 전 새해를 맞이할 때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한미 간의 새로운 무역 합의가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데는 딱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1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날린 SNS 메시지 한 줄, 그 짧은 문장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관세를 25%로 때려버리겠다. 이 한마디에 모든 시나리오가 꼬여버린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외통수에 걸려들었습니다. 바둑용어로 치면 장문에 갇혀버린 대마와도 같습니다. 도망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형국이죠. 왜 1,500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공포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라는 거대한 태풍 앞에서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오늘 저희 머니셰프에서는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마주한 잔혹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계를 2026년 1월 26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날은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검은 월요일로 기록될지도 모르는 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한국산 자동차, 그리고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무려 25%로 올리겠다는 내용이었죠. 15%도 버거운 마당에 25%라니 이건 그냥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차 그랜저 한 대를 미국에 판다고 상상해보세요. 관세가 10%포인트 오르면 차 한 대당 가격 경쟁력이 수백만 원이나 떨어집니다. 대략 58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이 과연 한국 차를 살까요? 당연히 안 사죠. 일본 차나 미국 차로 눈을 돌릴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순식간에 10%에서 20% 가까이 증발해버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무시무시한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단순히 심술을 부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한미 공동투자 합의, 영어 약자로 JFS라고 불리는 거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한국 너네 돈으로 미국에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작년 11월에 서명된 이 합의 내용을 보면 정말 입이 똑 벌어집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 총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500조 원입니다. 조선업의 1,500억 달러,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의 2,000억 달러, 매년 200억 달러씩 꼬박꼬박 미국에 쏟아부어야 하는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건 베팅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약속을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입니다. 정부는 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거셌죠. 이건 대미 조공 외교다. 국내 산업은 다 죽이고 미국 배만 불려주는 꼴이다. 국내 일자리가 다 빠져나가서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500조 원이라는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국내 투자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화가 날 만도 하죠. 약속한 돈보따리는 언제 가져오는 거야? 말로만 하지 말고 돈을 보여달라니까? 라며 참다 못해 관세 25%라는 핵폭탄 버튼을 눌러버린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지가 참 잔인합니다. A를 선택해도 지옥, B를 선택해도 지옥인 상황이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경제 외통수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나리오를 볼까요? 국회가 마음을 바꿔서 JFS 투자를 이행한다고 칩시다. 그래, 관세 폭탄 맞느니 차라리 약속대로 미국에 투자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트럼프는 웃겠죠. 하지만 우리 환율 시장은 비명을 지를 겁니다. 왜냐고요?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원화가 아니라 달러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매년 28조 원 규모의 달러가 한국을 빠져나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시장에서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달러는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주 간단하죠? 달러 가치는 치솟고 원화 가치는 곤두박질 칩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환율이 1,450원을 넘어 1,500원대까지 진입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즉, 미국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돈보따리를 푸는 순간 우리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에 가까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짜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볼까요? 못하겠다, 배째라 하고 버티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투자가 무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관세 25%를 때려버리겠죠. 그러면 우리 수출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막혀서 수출길이 막혀버립니다. 수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오는 달러가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 대금으로 달러가 들어와야 외환 시장에 달러가 돌고 환율이 안정되는데 그 달러 수도꼭지가 잠겨버리는 겁니다. 들어오는 달러는 없고 갚아야 할 빚이나 수입 대금으로 나갈 달러는 그대로인데 결과는 뻔하죠.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달러 부족 현상은 심화됩니다. 결국 이 길을 선택해도 환율은 1,500원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게 될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돈을 줘도 환율이 오르고 돈을 안 줘도 환율이 오릅니다. 투자를 이행하면 자본 유출 때문에 환율이 폭등하고 투자를 거부하면 수출 감소 때문에 환율이 폭등합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완벽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정부 대표단이 부랴부랴 워싱턴으로 날아갔지만 결국 빈손으로 귀국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약속을 지켜라 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고 우리 정부는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체감이 되시나요?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그래프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여러분이 동네 마트에 갔을 때, 주유소에 들렀을 때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곡물,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했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가격이 오르죠.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우습게 넘길 것이고 밀가루 값이 오르면 라면, 빵, 과자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겁니다. 점심 한 끼 사 먹는 게 무서워지는 런치플레이션이 더욱 가혹해질 겁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 그 고통의 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세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더 무서운 건 기업들의 줄도산 공포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수입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1997년 IMF 때 우리가 뼈저리게 겪지 않았습니까?
멀쩡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리던 그 차가운 겨울을요. 지금의 1,420원대 환율은 그때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 한국 경제 위험하다. 여기서 발 빼자.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달러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힘을 못 쓰고 비실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든 관세 부과 시점을 늦춰보려고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개별적으로라도 미국 주정부와 협상해서 피해를 줄여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심지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을 팔아서라도 달러를 시장에 풀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수가 불을 끄듯이 급한 불이라도 꺼보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이봉책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대한 파도와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우리의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에 있으니까요.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가장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정부가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리기엔 상황이 너무 급박합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모든 자산이 원화로만 되어 있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내 원화 자산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똥값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유 자금의 일부는 달러 예금이나 미국 국채 같은 달러 자산으로 분산해 두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환율이 떨어진다고 베팅하기보다는 혹시 모를 1,500원 돌파, 아니 그 이상을 대비한 보험을 들어두는 심정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립니다.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자본이 다 빠져나가니까요. 고환율은 필연적으로 고금리 고통을 동반합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영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현금을 확보하고 빚을 줄여서 다가올 태풍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짜 뉴스나 공포 마케팅에 휩쓸리지 말고 냉철하게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유튜브나 SNS에는 내일 당장 한국 망한다, 원화 휴지 조각 된다 같은 자극적인 썸네일들이 판을 칩니다. 하지만 경제는 심리입니다. 과도한 공포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팩트들, 트럼프의 관세 위협과 JS 투자 딜레마, 그리고 환율 상승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다면 막연한 공포보다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보이실 겁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등판, 그리고 그가 던진 관세 폭탄과 투자 압박이라는 양날의 검.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이제 오지 않을 미래가 아니라 대비해야 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밟고 일어선 나라라는 것을요.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IMF의 굴욕 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 속에서도 우리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이번 위기 또한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그리고 냉철하게 준비한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겁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하죠.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누군가 휩쓸려 사라지겠지만 누군가는 그 파도를 타고 새로운 기회를 잠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머니셰프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